송원재 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조금 전에 황정수 재판부, 서울 남부지법의 황정수 재판부, 이준석이 낸 가처분 신문 담당하고 있죠. 황정수 재판부를 바꿔달라라는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기피 신청입니다. 재판부를 좀 바꿔달라. 공정한 재판이 우려가 된다. 그래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황정수 재판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고, 이준석은 이에 대해서 지연전술이다, 지연작전이다 라고 하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추석 연휴 전부터 국민의힘이 빨리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야 된다,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 서울 남부지법이 무슨 황정수 재판부만 있는 게 아닌데 이준석이 지금 5차 가처분 신청까지 냈지 않습니까? 곧 또 6차도 낸다라고 하고, 윤리위에서 이준석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나면 또 그 윤리위 징계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낼 건데, 매번 이렇게 황정수 재판부에게만 재판을 받아야 하느냐? 빨리 기피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또 재판을 지연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가처분 신청을 계속 내고 빨리 재판을 받고 싶은 게 이준석에게 유리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가급적이면 연기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래서 꽤 오래 전에 이 기피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에서야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서울 남부지법에서 이제 법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재판을 어디에 배정하고, 이 부분은 법원장 권한입니다. 그래서 법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될 텐데,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야 하는데 이 재판부 기피 신청,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지금 재판부를 좀 바꿔달라라고 하는 그 이유로 1차, 2차 가처분 신문 그 결과가 너무 황정수 재판부가 좀 정치에 개입하는 이런 판결을 내렸는데, 또 앞으로 3차, 4차, 5차 오는 28일 가처분 신문이 열립니다. 여기에서도 황정수 재판부로부터 신문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불공정할 우려가 있다. 그 다음 이준석이 낸 제5차 가처분 신청, 오는 28일 열리는, 여기에는 지금 비대위원들을 직무 정지시켜달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비대위원회는 전주회가 있죠. 전주회 비대위원이 있는데, 이렇게 재판을 받아야 되는 비상대책위원인 전주회가 황정수 판사와 서울대 법대 동기동창이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피 신청의 사유가 됩니다. 변호인과 재판부가 어떤 개인적인 관계가 있느냐, 또 재판부가 재판을 받는 당사자들과 어떤 친분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이걸 넣었습니다. 이걸 넣으니까 이준석이는 전주회가 비상대책위원인 것은 오히려 재판에 유리한 건데, 재판에 유리한 사람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느냐, 재판부를 재배당해달라고 하느냐, 이건 어불성설이다. 뭐 자신이 하면 몰라도 국민의힘에서 전주회를 왜 핑계를 대서 기피 신청을 하느냐, 이건 지연작전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두 가지 부분을 짚고자 합니다. 하나는 이준석 문제에 대응하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전략이 너무 안이하고 왔다 갔다 하고 제대로 된 전략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하고 또 이렇게 재판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전략 전술을 쓰는 것은 누구나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준석이 비판을 하는데, 이건 경찰이나 검찰 수사, 재판에 임하는 누구나가 하는 일입니다. 이준석은 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이렇게 두 가지를 짚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의힘의 전략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안이하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준석 부분에 대처하는 것이 너무 안이하고 너무 좀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1차 가처분 신문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이준석에게 질 수 없다, 국민의힘이 이길 것이다,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80%는 이긴다, 이런 부분은, 정당의 자율성의 부분은 법원은 개입하지 않는다,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1차 가처분 신문에서 어떻게 됐든, 이유가 어디에 있든 황정수 재판부가 이준석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략을 정교하게 다시 수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어느 부분이 이준석 제거에 더 효율적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차 신문에서부터는 이제 당헌 당규를 고쳤다. 정진석 새 비대위가 탄생을 했다. 사정이 변경된 게 아니냐.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인데 황정수 재판부는 태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게 태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이 이준석에 대한 소송 자격, 2차 신문에서의 소송 자격은 또 인정을 했거든요. 당헌 당규는 28일로 연기를 했지만 그래서 황정수 재판부에 대해서 좀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준석에 대한 제거의 방법을 여러 가지, 여러 각도로 다양하게 플랜 A, 플랜 B 쭉 만들어 놔야 하고 어느 길이 가장 효율적이냐.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법적 다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을 상대로는 또 여론전을 해 가야 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다시 비대위 체제, 당헌 당규를 고쳐서 비대위 체제를 고집을 했습니다. 고집을 하면 제가 곧바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일단 걸어 놓는 겁니다.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이 국민의힘은 불리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에서야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이준석에 대한 전략을 굉장히 다각도로 세워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어제 경찰에서 이준석에 대해서 그 알선 수재 혐의, 여기에 대해서 혐의 없다가 아니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라고 판단한 데는 2013년에 성접대, 2015년까지 선물을 주고받은 것, 이게 연관성이 없다. 포괄일제로 보기가 힘들다. 대가성이 다르다. 2015년에 선물을 주고받은 것은 의례적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로 판정을 해서 알선 수재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부분 두 개가 있죠. 무고와 증거인멸이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어떻게 되어갈 것인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경찰 수사의 진행을 보면서 지금 윤리위도 추가 징계 개시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리위가 28일 전에 여느냐 아니면 예정된 대로 28일 그대로 강행하느냐. 지금 기피 신청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남부지법에서 좀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재판은 연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또 연기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또 연기가 된 부분이고 해서 연기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의 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윤리위도 경찰 수사 결과 이 부분에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자유롭게 윤리위가 지금 이준석에 대해서 제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론도 있는 부분이고 이 윤리위 추가 징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상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 이 징계의 수위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치밀하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이라도 이렇게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것은 늦었지만 잘한 선택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이준석이 이걸 가지고 지연작전이다, 지연전술이다라고 하는데 예, 지연전술 맞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놓고 이준석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뭐 이해를 좀 하죠. 왜냐하면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앞둔 사람이 본인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까지를 그렇게 혹독하게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권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은 나쁜 놈, 안 나쁜 놈을 가리는 것이긴 한데 많은 작전들, 전술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공판 중심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증거, 모든 것은 재판정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로 한정해서 거기에서 판정한다. 판결을 내린다. 그게 이제 인권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재판정, 재판을 겨냥해서 모든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많은 뭐 작전들, 전술들이 있죠. 이준석은 더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이준석이 지연전술이다라고 하는데 지연전술 맞습니다. 이준석은 하는데 국민의힘은 하면 안 됩니까? 똑같은 것이고요. 그런 비판은 맞지 않는 것이고 전주회를 이유로 들었다. 그건 뭐 유리한 건데 왜 기피 신청을 하느냐 이렇게 비꼬았는데 언제나 재판부와의 개인적인 사적인 관계가 기피 신청을 내는데 주 요인이 됩니다. 또 전주회가 뭐 서울법대 동기동창이라면 이 이준석이 낸 제5차 가처분 신청 여기에 피해자이기도 하거든요. 권익을 보호해줘야 될 지금 비대위원이니까 그러니까 유불리를 따질 부분이 아니고
재판부와 그렇게 개인적이고 사적인 인연이 있다라고 내세우는 것은 국민의힘으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오늘 오전에 이렇게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준석 부분 문제에 대해서 비대위 모든 게 걸려 있습니다. 플랜 A, 플랜 B, 플랜 C 아주 정밀하게 대응책을 세우고 전략을 짜야 된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볼 때 이준석은 이게 자기 일이니까 살아나겠다고 저렇게 분탕질을 하고 발버둥을 치는데 국민의힘은 너무 좀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정진석 비대위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정밀해져야, 이 대응이 좀 더 정밀해져야, 지금은 이게 법적인 싸움이 되면 국민 여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싸움에서 일단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싸움을 하기 위한 전략 전술을 많이 짜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준석이 나쁜 놈이다 해도 재판에서 지면 이준석을 징계할, 이준석을 응징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언제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정치는 지지자들의 뜻을 모아서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권력을 쟁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적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지 못하면 지지했던 국민들도 등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을 쥐어줬는데도 이겨내지 못하면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대표를 뽑아야 되는 것이죠. 정치적인. 국민의힘이 좀 전략 전술을 정밀하게 다시 짜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송은지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